반갑습니다. 센스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향수가 왜 단종이 되는가, 향수 단종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각자에게 사정과 이유들이 있겠고 그 내막을 관계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편은요,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향수가 단종이 될 수 있다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수가 단종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수요입니다. 향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소비재 제품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수요가 생산을 계속할 만큼 높지 않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이거나 공급을 없앨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아예 수요가 0이 아니라면 이 제품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긴 한 거니까 제품을 조금만 만들어서 단종시키지 않는 선으로 유지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조금만 생산을 하면서 제품의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향수를 100개 만들 때 필요한 생산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생산량을 확 줄여서 10개만 만들어야겠어 라고 했을 때 생산 비용이 100원일까요? 아닙니다. 향수 생산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산 비용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향료, 스프레이, 뚜껑, 병, 박스, 포장 등등등 향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각기 다른 회사를 통해서 생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많이 만들거나 많이 사면 싸고요, 조금 사거나 조금 만들면 비싸게 됩니다. 특히 향료 같은 경우는요, 향료 회사에서 살 때 무게 단위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사서 필요한 부분만 사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을 적게 해서 제품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오르고요, 그러면 또 판매가가 오르고요, 이러면 안 그래도 수요가 없었는데 더 안 팔려서 재고로 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혹은 회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적으면, 인기가 없으면, 잘 안 팔리면 단종을 시켜버리고 다른 데 집중하는 방향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규제입니다. 규제. 향수라는 제품은 사람 몸에 직접 닿는 화학물질이고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을 정말 중요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분 안전성에 대한 연구와 정보는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고 또 발전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사용됐었던 성분일지라도 지금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성분을 아예 못 쓰게 한다거나 성분 비율 자체를 줄여라 라고 규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 성분이 들어갔던 향수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비율을 조정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분에 대해서 연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성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금지시켜야겠는데, 혹은 이 성분 기준이 5%까지 허용했었지만 이제는 2%로 줄여야겠는데 라는 식으로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규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진 않고 어느 정도 그 유예 기간을 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 기간 안에 이 성분을 빼고 제품을 다시 만들던지 혹은 다른 성분으로 대체를 해서 만든다든지 혹은 단종시키든지 하는 등의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에서는 조향을 다시 해서 계속 생산해도 되겠다 싶으면 계속 출시를 할 것이고, 성분 교체를 하는 데 드는 그 시간과 비용이 크다거나 여건이 안 된다거나 조향을 다시 했지만 나온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그냥 단종을 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릴리알 혹은 리리알이라고 불리는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향기계의 MSG거든요. 향수, 화장품, 샴푸, 파데, 디오도란트, 세제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는 꽃향기를 내는 성분인데 EU에서 이 성분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었고요. 2022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EU와 영국에서는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고로 미국, 한국은 이 성분을 아직 허용하고 있고요. 유럽, 동남아, 일본이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U나 영국에서 수입된 향수일 경우에 이 성분이 지금은 모두 빠져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최대한 티가 안 나게 성분 조합을 바꿔서 출시를 했던지 단종을 시켰던지 하는 식으로 변화가 있어 온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옛날에 만들어진 향수를 요즘에 다시 새로 사서 뿌려보니까 파워가 좀 덜해졌거나 볼륨감이 좀 떨어졌다거나 뭔가 좀 변한 것 같다 등등 이렇게 느끼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이런 규제들 때문일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금 말씀드린 성분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규제를 하는 성분과 그 사용 비율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늘어나고 또 계속 성분 허용 비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향기 산업의 제품군들은 바뀌는 규제에 맞춰서 다시 만들던지 단종을 때리던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향수가 단종되는 이유는요, 바로 원재료 때문입니다. 향수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은 그 자체로도 특정 향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향기 성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혼합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를 일정하게 공급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향수는 단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례로 동물성 향기 원료를 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양 노루의 향랑에서는 머스크, 비버의 향랑에서 얻는 카스토레우, 그리고 사양 고양이 시벳 향료가 있는데 이 향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물 향기 원료는 거의 대부분 향수 업계에서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원재료를 쓸 수 없으니까 단종이 되거나 재조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샤넬 넘버 5 향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향수 초기작에는 시베, 머스크 같은 동물성 향료가 리얼로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 판매가 되는 샤넬 넘버 5 향수에는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 있지 않죠. 재조향됐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1973년 4월 15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샤넬 넘버 5 향수에 동물성 향료가 있어서 보이콧을 촉구했다라는 기사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동물성 향료 중에서 합법적으로 아직까지 사용 가능한 재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래에서 얻을 수 있는 앰버그리스, 바위 너구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하이라세움이 대표적인데요. 이 원재료들은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서 얻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햄버거리스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리얼 햄버거리스를 사용하는 향수들은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거나 가지고 있는 햄버거리스 원재료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단종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라세움이라는 원료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향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앰버그리스랑 하이라세움에 대해서 향기 연구소로 찍어둔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혹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성 원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샌다루드, 쌍탈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는 거의 멸종 위기라고 하거든요. 야생의 샌다루드는 90%까지 감소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좀 과도한 착취에 아파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년 샌다루드를 사용해서 만든 향수들은 앞으로 점점 더 원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합성 향료로 대체가 된다고 해도 그 풍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향수 자체를 단종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천연 원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폭설, 홍수, 가뭄, 이상기온, 그리고 전염병 등등과 같은 이유로 생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조에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향료 단가가 올라가거나 구할 수 없게 되거나 하는 이유로 향수 회사는 그 재료가 들어가는 향수를 역시 단종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위에 규제라든지 금지된 재료를 아직 쓰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요, 바로 신제품 출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수요의 측면이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항상 새로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는 인기가 없는 제품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과감하게 단종을 시키면서 새로움을 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잘 안 팔리는 제품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과 자원 등 그러니까 그 리소스를 차라리 신제품을 만드는 데 쏟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브랜드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향수들이 거의 매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봤을 때 기존의 것들을 단종시키지 않는다면 개수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는 계속 또 늘어날 거니까 브랜드나 회사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만들면서 혹은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단종시키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카테고리 이름을 뭐로 줘야 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브랜드가 겪는 비즈니스적인 그 일련의 일들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 주인이 바뀐다거나 회사의 방향성이 수정된다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서 향수가 단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산하의 향수들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잘 나가고 있던 향수 라인들이 갑자기 싹 바뀌거나 어느 순간 단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펜디와 보테가 베네타 향수를 들 수 있겠는데요. 회사 방향성이 바뀐 건지 전략이 바뀐 건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겠지만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수들이 꽤 좋았는데 어느 순간 전부 단종을 시켜서 없어져 버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 펜디 향수를 꽤 좋아했었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셀린느도 기존 2000년대 초에 나왔던 향수들이 꽤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두 단종을 시켜버리더니 에디 슬리먼을 수장으로 데리고 오면서 2019년도쯤에 완전히 새로운 향수 라인업으로 런칭하는 그런 변화를 줬었죠. 그리고 미글러가 로레알로 인수되면서 단종이 되고 또 라인업이 좀 바뀌었다. 그런 기억도 나네요. 이렇게 기업들이 왜 단종시켰는지 이유를 말해주진 않지만 브랜드의 매각, 인수, 합병, 그리고 방향성 등에 따라서 향수들이 단종되기도 부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톰포드 브랜드가 에스티로드로 인수가 됐죠. 그 다음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 기대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향수들을 단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종됐던 걸 되살리고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또 신작을 꽤 빠른 주기로 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회사나 브랜드가 바뀌어 나가는 걸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향수가 단종이 되는 이유를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한 수요, 규제, 원재료, 신제품 비즈니스 말고도 향수 단종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향수가 단종이 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쌤 스승이었습니다.